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물뚝심송의 Not Today.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아니었고 내가 아니었던 내가 나였다 라는 거 말이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거지가 아니고 왕자였어라는 그런 거. 예전에 김성원 씨, 또 고 김순철 씨가 주연을 맡았었던 여보 정선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김성원 씨가 암행어사로 나오고 왕손이라는 이름으로 고 김순철 씨가 따라다니는 방자 역할을 했는데, 그때 그게 그거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양반의 아주 지체높은 집안의 아들이라는 게 밝혀져서 배역에서 빠지고 그 누가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 오현경 씨, 남자 오현경이요. 네. 그 여자 오현경 말고 연극 배우 오현경 씨가 옆에 붙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비슷한 그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요. 물뚝심송의 Not Today. 지난주에는 공각기동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런 발상으로 비롯된, 그러나 이거의 미래 버전 얘기겠죠. 예. 물뚱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기억하십니까? 여보 정선달? 오프닝부터 완전히 아무리 방송이 나트데이라고 해도 네. 그렇게 옛날 얘기를 꺼내시면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40년도 넘은 일인데. 60대 아저씨들이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진짜. 에이고, 예.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자기가 깨어났더니 자기가 아니었다. 이럴 그렇죠. 때는 정말. 네. 기억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역시도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극장에서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네네. 영화사와 배급사의 이름은 기억을 못해도 네. 그 로고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푸른빛, 형광빛 푸른색으로 네. C자를 반복해서 그려가면서 네. 그 미로 같은 형상을 딱 만들어주는 영화사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캐롤코라는 회사죠. 예. 그리고 그게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저 아스라한 먼 곳에서 왼쪽에서 하얀 말이 뛰어옵니다. 네네. 그 중간쯤 오면 말에 날개가 딱 생겨요. 그러면서 막 날아가려고 하는. 네. 그곳은 이제 영화사가 아니고 이제 배급사. 그렇군요. 그 트라이스타라는 배급사입니다. 마리오 카살로하고 앤드루 바스나라는 두 영화 제작자가 있었는데, 네네. 예, 이들이 세운 캐롤코라는 제작사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캐롤코에서 만든 영화를 주로 트라이스타라는 데서 배급을 했죠. 그러니까 그 두 회사는 다른데, 회사는 다른 회사인데 파트너십을 콤비 플레이를 잘했다는 거죠. 하긴 영화 보면은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게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개가 지나가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저 회사는 다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옛날 영화 보면 사자가 한번 으아 하고서는 말거나 아니면 빰빠람 빠빠라바 빰빠라 하면서 20세기 폭스 예, 그렇죠. 그 하이라이트 비추고 서치라이트 좀 비추고 그 다음에 넘어갔는데,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건 MGM이라고. MGM이었죠. 그거 이제 톰과 제리에 보면은 네. 사자가 아니라 고양이가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맞아요. 예. 네. 그런 그 패러디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네. 캐롤코는 중소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네. 람보 시리즈를 만들면서 대성공을 했어요. 와, 그런 경우들 있죠. 그저 그런 회사였는데 예.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그러면서 실베스터 스텔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네.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 아놀드 슈왈츠네거는 참 이름 발음하기 되게 힘들어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슈왈츠제네거인지 슈워제네거인지 특이한 이름입니다. 저 동구권 출신이죠, 원래. 예. 그 레디트, 토탈리콜. 네. 실베스터 스텔론의 경우는 이제 탈옥이나 클리프 행어 혹시 기억하시는지? 클리프 행어요? 예. 그거 나중에 뭡니까? 누구냐?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의 패러디도 나옵니다만. 패러디 나오죠. 그렇죠? 제 친구가 일본에 가서 클립행어로 봤는데 네. 극장의 간판에 예. 구리뿌 항아 이렇게 써 있어요. 구리뿌 무슨 영화인가 한참 항아. 보다가 네. 클립행어구나라는 걸 알았고. 마크도나르도를 씹으면서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샤론 스톤의 원초적 본능을 만든 영화사입니다. 아, 캐럴코가. 그렇군요. 예. 네. 그때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잘 나가다가 네. 결정적으로 이제 몇 번 실패를 하다가 쇼걸 같은 거 만들어서 쇼걸도 여기서 만들었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커스로트 아일랜드라고 해적 나오는 영화 있습니다. 네. 그거 만들고 망했어요. 아,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랬는데 캐럴코에서 제작하고 트라이스타에서 배급한 영화 중에 주목받을 만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1990년에 만들어진 토탈 리콜. 토탈 리콜. 예, 오늘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영화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해석을 하면은. 리콜 하면은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걸 말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게? 예, 예. 아. 뭔가를 리콜하다. 네네. 그 자동차를 다시 고쳐주는 것도 리콜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네. 기억을 재생시키다. 토탈 리콜은 완전 재생. 완전 재생.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군요. 감독은 폴 버벤이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자기 색깔이 강한 분이죠. 예. 폭력이나 섹스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과감하고, 네. 네, 파시즘 같은 체제에 대해서 묘사를 잘하고, 네. 원래는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감독이에요. 네.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네덜란드식으로 이름을 읽게 되면은 네. 파울 페르후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걸 영어식으로 읽다 보니까 이제 폴 버벤이 된 건데. 그러게요. 아바의 멤버였던 베니 앤더슨도 예. 피아노 치던 톨바이 씨. 예. 그쪽을 읽으면 안데르손이라고 읽거든요. 안데르손이죠. 네. 네. 앤더슨이 아니고 안데르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폴 버벤 감독은 수학하고 물리를 전공한 학자입니다. 아, 예. 학위가 있어요. 예. 이과생이죠. 이과생들이 뭔가를 하면 좀 다릅니다. 다르긴 다릅니다. 이 우월을 얘기하면 문제가 되지만. 보니까 물동님도 물리학과 출신이고, 저는 산업과학과 출신입니다. 확실히 이과생들이 있어요. 그럼요. 이과가 바탕이 돼야지 뭘 되는 거지. 세상을 이과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과에다가 전자과학과 출신인데 무슨 화살을 쏘면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이과생들의. 전공을 안 하셨겠죠? 출석만 하셨겠죠. 아, 네. 예. 그 자세가 아니에요, 그 이과생 자세가. 네. 네덜란드에서 영화를 많이 만들어서 이미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상태에서 헐리우드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네. 폴 버벤 감독은 최초로 진출해서 당시에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문제작 로보캅을 찍습니다. 예, 로보캅. 이 로보캅은 이름이 좀 촌스럽잖아요. 이게 애들 영화 같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감독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걸 맡아가지고 굉장한 걸 만들어냈죠. 그렇군요. 상당한 문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도에 토탈 리콜을 찍게 되고 92년도에 원초적 본능을 찍습니다. 연속 대박을 3연타 히트를 친 거죠. 그냥. 네. 그걸로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고 95년도에 쇼거를 찍어서 나름대로 비평가들한테는 호평을 받아요. 네. 근데 흥행에 실패하죠. 그러게요. 참 낯섭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스타쉽 트루퍼스 같은 SF를 또 찍게 되는데 그때 이제 스타쉽 트루퍼스는 유명한 게임 스타크래프트하고 설정이 거의 비슷하죠. 이 벌레 곤충들의 외계인 제국과 싸우는 거죠. 보면서 되게 섬찟했어요. 네. 물론 나중에 잘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벌레들의 문제보다 네. 그 벌레들과 맞서 싸우는 인류 사회의 사회 구조가 파시즘 체제였다는 거. 그렇죠. 병영 국가였죠. 네네네. 예, 군대를 갔다 와 시민권이 나오고 그런 설정이 오히려 더 눈길이 가는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영화상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레지상이라고 부르는 그 골든 라즈베리. 그러니까 패러디 해갖고 거꾸로죠. 거꾸로 주는 이런 후진 영화도 다 있냐라는. 예, 당대 최악의 영화를 뽑는 영화제인데 약간 유머러스예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못 만든 엉터리 영화를 뽑는 게 아니고 네. 제대로 잘 만들었는데 어그로를 심하게 끈 영화. 그런 영화. 흥행에 실패하면서 그런 영화를 선정하는데 쇼걸이 선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 폴 버벤 감독은 다른 영화 감독들이나 배우들과 다르게 네. 골든 라즈베리상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서 트로피를 받아갑니다. 그 영화의 상의 권위를, 영화제의 권위를 살려줬군요. 몇 명 있습니다. 산드라 블록 여배우도 직접 참석해서 받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오픈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이 오픈마인드, 유머의 시작은 바로 이 오픈마인드인 것 같아요. 자신을 유머의 대상으로 삼아도 화내지 않을 수 있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하죠. 우주가 나서면 간절히 도와줄 거라는 믿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통령이 개그 욕심이 좀 있어요. 그쵸. 사람들이 개그를 개그로 안 봐주니까 화를 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은 천부적인 개그 예. 감각이 뭐냐면 절대로 웃질 않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웃긴 얘기할 때 웃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데 이분은 아주 정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천부적인 재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예, 예. 그런 제작사가 만들고 그런 배급사가 배급을 하고 그런 감독이 찍은 영화입니다. 네. 토탈 리콜. 오. 이 토탈 리콜의 원작 그 소설은 또 필립 K. 딕입니다. 예, 이쯤 되면 이제 슬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필립 K. 딕 전집이라도 하나 사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필립 K. 딕 얘기가 나오죠. 예, 아니 그 원작이 그러니까 이분이 필립 K. 딕이 쓴 게 이거 그리고 전에 우리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블레이드 러너. 예, 블레이드 러너. 예, 그것도 원작이죠. 예, 네. 그 말고도 영화화된 게 몇 개 더 있습니다. 뭐 예. 스크리머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블레이드 러너와 네. 이 토탈 리콜이죠. 토탈 리콜. 원작 소설의 제목은 이제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 뭐 이런 오, 뜻입니다. 기억을 파는 회사의 광고예요. 예. 근데 사실 소설 내용과 이 소설의 내용은 영화의 내용과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네. 이 순서가 바뀌었죠. 소설 내용이 영화의 내용과 다른 게 아니고 영화를 소설의 내용과 다르게 만든 거죠. 예. 영화를 뒤에 만든 거니까. 네, 예. 토탈 리콜은 최근에 다시 만들어졌어요. 리메이크가 됐는데 그 리메이크한 토탈 리콜은 뭔가 더 화려한 CG가 들어가고 영상미가 들어가고 뭐 더 훨씬 멋진 액션이 들어가긴 했지만 네. 그 원작 90년도에 만들어진 토탈 리콜의 그 참신함과 기괴함, 독특한 설정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냥 흔한 액션 영화가 돼버렸습니다. 하긴 그때 산소가 부족해갖고 예. 사람이 기형이 됐다라는 설정 그 자체도 좀 그 대표적인 장면이 있죠. 예. 이 가슴이 셋 달린 여성. 예. 예, 뭐 그런 거. 당시에 굉장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건장한 남자의 몸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두 존재가 하나의 몸에 있는. 그렇죠. 뭐 이런 설정, 뭐 이런 네.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어찌됐든 간에 그 90년작 토탈 리콜에는 아직 젊은 시절에 예. 주지사 되기 전에 아놀드 웅이 출연을 합니다. 아, 그때 멋있었죠? 예, 네. 그때 굉장한 인기 스타였죠. 네. 그 특유의 그 아주 이 투박한 대사. 음. 영어를 어지간히만 하면은 아놀드 웅의 영어는 다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나마인데 짝 웃으면은 굉장히 바보 같아 바보 같아 보이는 그 특유의. 왠지 만만해 보이는. 예. 예. 그 매력이에요, 그거. 연기 자체도 사실 좀 엉성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기가 거의 필요 없는 역을 잘 주죠. 특히 터미네이터. 그러니까 몸만 움직이면 되는. 예. 가만 무표정한 얼굴로. 그러니까 권장하게 똑바로 서 있으면 굉장히 멋있는데. 네네네. 무슨 동작을 하면 어색해지는. 네. 그리고 그 아놀드 주지사님과 네. 주지사 전의 주지사님과 네. 그리고 원초적 본능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샤론 스톤이 같이 나옵니다. 엄청난 스타가 되기 전에. 되기 전이죠, 역시. 만약에 그 스타가 된 다음에는 배역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이 토탈 리콜에서의 샤론 스톤은 사실 여우 주연은 아니고 네. 여우 조연입니다. 조연이었습니다. 예, 죽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예. 네. 또 망가지면서 그리고 죽죠. 그 영화에서도 상당히 그 야한 척하는 배역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미 상당히 아름다운 여배우였습니다. 네. 예. 영화의 핵심은 아까 제목에도 나오듯이 기억을 이식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기억을 이식합니다. 네. 원래 먼저 있던 기억을 지우기도 하고 네. 그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그 레이첼처럼 네. 원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억을 복제해서 넣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영화처럼 완전히 편집되어 만들어진 기억을 주입하는 게 나옵니다. 진짜 없는 일인 거죠, 이건. 그렇군요. 가짜 기억인 거죠. 그렇군요. 예, 누군가의 기억도 아니고. 그렇군요. 이식을 시킨 게 아니라 예. 만들어서 준다. 기억을 만들어서 주입해준다. 네. 이게 그 영화에 나오는 리콜 회사의 상품입니다. 즉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성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깎아갖고 준다는 그런 얘기는 같은 거죠. 뭐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평생 화성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네. 마치 2주일 동안 화성 여행을 자기가 갔다 온 것 같은 기억을 만들어준다. 근데 거기서 한번 뿅 하고 나면 내가 지난번에 2주 동안 화성을 갔다 왔는데 네.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 겁니다. 예. 예. 실제로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직접 가면 뭐 예약도 빵꾸 나고 호텔 방은 더럽고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소매치기를 당하기도 하지만 화성인 줄 알았더니 금성이야. 예, 뭐 이렇게 그러면 소송 걸어야죠. 예. 근데 이 토탈 리콜사의 상품은 완벽하고 깔끔한 기억을 만들어준다. 성공적인 여행의 기억을 만들어준다. 네. 지저분한 기억은 없을 것이다. 네. 아주 환상적인 기억을 만들어주니까 실제로 우주선 타고 여행을 갔다 온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그러다가, 거기다가 그게 허구가 아니고 진짜 자기가 가까운 걸로 착각을 하는 자기는 거예요. 진짜라고 믿으니까. 예. 당신은 이게 가짜라는 걸 전혀 눈치챌 수가 없다. 그렇군요.
이런 광고가 나오죠. 예. 세일즈맨이 이걸로 설득을 합니다. 네. 근데 주연 주지사님께서는 주연 더글라스 퀘이드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네. 그 더글라스 퀘이드는 광산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그 노동자예요. 네. 막 햄머드릴 같은 거 두두두두 하면서 땅 파고 막 이런 네, 노동자입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자꾸 화성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음. 그 부인 로리, 이 부인이 바로 또 이제 샤론 스톤이었죠. 샤론 스톤. 이 로리한테 우리 화성으로 이사 가면 안 되냐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인은 뭔가 이상하게 자꾸 화성 이야기를 회피합니다. 회피한다. 화성을 가기 싫어하죠. 그러다 결국 퀘이드는 그 리콜사의 광고를 보게 되고 네. 실제로 갈 수 없으니 가짜 기억이라도 사볼까 하고 이제 그 기억 판매 회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네. 거기서 세일즈맨과 대화를 하는데 세일즈맨도 이상하게 화성을 권하지 않고 토성을 권해요. 토성. 예. 근데 이 사람이 화성을 고집하니까 그럼 화성.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거래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옵션을 자꾸 권하죠. 예나 지금이나. 옵션을. 이렇게 뭔가 옵션을 팔아야 하는 것은 세일즈맨의 숙명이죠. 숙명이죠. 예.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이 영화를 두고 오가는 논란, 서로 다른 해석들. 네. 이게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다루는 건 어떤 실제가 아닌 진짜 가짜의 기억, 만들어진 기억을 주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사실로 느끼고 있는 그 가상의 기억과 네. 실제 현실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가? 네. 이게 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을 영화에 맞춰가지고 영화에 대한 해석으로 나눠본다면은 초반에 등장한 그 노동자로 살고 있는 퀘이드가 현실이고, 네. 그 리콜사에 방문한 이후에 이 퀘이드가 자신이 하우저라는 첩보원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하우저가 진짜냐? 아니면 반대로 하우저가 현실이고 하우저의 기억이 소거되고 다른 기억이 주입되면서 퀘이드라는 가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냐? 네.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거냐? 아니면 가상이 돼버린 거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거기다 더 심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퀘이드고 하우저고 둘 다 가상의 인물이다. 둘 다 가상인물이다. 실제로는 맨 첫 장면에 이 퀘이드가 꿈을 꾸거든요. 네. 꿈에서 시작되는데 그 꿈에서 화성에서 둘이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해요. 죽을 뻔하다가 깹니다. 네. 그 꿈을 꾸는 화성의 이름 모를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원래 죽기 전에 몇 초간 막 파노라마 같이 뭐가 지나가잖아요. 네. 그때 짧은 시간 동안 꾼 환상이냐. 이 모든 것이 다. 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네. 그랬군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들어가면 좀 그건 이상하고 네. 두 가지 큰 주장을 남겨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죠. 네. 퀘이드는 그 지구에서 일하는 노동자고 네. 화성을 가고 싶어 했다. 이게 네. 거의 사실이다 이거죠. 리콜사에 가서 가상의 화성 여행에 대한 기억을 돈 주고 사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어떤 부작용인가요? 퀘이드는 그러니까 그 리콜사에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이미 한 번 기억이 소거당했고 새로운 기억이 주입되어 있는 상태다. 네.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을 주입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겼다. 라고. 우리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네. 원래 소거된 봉인된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납니다. 네. 알고 봤더니 이 퀘이드라는 단순한 그냥 노동자가 아니고 화성의 첩보원이었던 하우저라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퀘이드는 하우저로 깨어나서 자신이 그러니까 하우저가 원래 그러니까 기억을 소거당하고 퀘이드가 되기 전에 안배를 해놨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네. 자신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죠. 자신으로부터. 예. 네. 그러면서 그 도움을 받아서 화성에 가서 실제로 가서 네. 화성을 지배하는 독재자 코헤건하고 싸우게 됩니다. 네. 그 코헤건이 숨겨놨던 음모를 찾아내서 그 음모를 분쇄하고 코헤건의 그 독재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그 반군 그룹의 지도자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그 두 사람이 한 몸에 있는 쿠아토라는 그 돌연변이인데. 그래요. 여기 산소를 제대로 쐬지 못해서. 그렇죠. 예, 기형적으로 생긴 사람들. 노동자들에게 산소를 제때 공급을 안 해서 돌연변이가 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그 쿠아토를 도와서 화성을 해방시킵니다. 네. 화성을 어떻게 해방시키냐면 화성에는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화성에 살았던 외계인들이 진짜 화성인들이 그 고대에 만들어 놓은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 기계를 가동시키면은 화성 지하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서 화성에 대기가 생깁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화산이 것처럼. 폭발하는 것처럼 산소와 이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화성의 그냥 표면에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 갑자기 지구가 되어버려. 갑자기 지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저는 그렇게 화성에 살고 있는 모든 이주민들을 해방시켜서 살기 좋은 화성을 만들고 이 화성 해방의 미션을 완수하고 화성에는 푸른 하늘이 돌아오고. 이게 엔딩이죠. 이게 엔딩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하우저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하우저였고 이 퀘이드라고 잠시 그 주입된 기억으로 살다가 네. 자기 정체성을 찾고 모든 임무를 다 끝낸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퀘이드는 진짜 노동자고 네. 원래부터 노동자였고 네. 하우저였던 적이 없고 네. 이 장대하고 멋진 스토리는 퀘이드가 리콜사에서 돈 주고 산 기억이다. 리콜사에서 특별 판매를 위해서 아주 멋진 기억을 만든 거다. 네. 환상적인 기억인 거죠. 상품으로서의 기억이고 하우저도 만들어진 기억 속의 인물이고 네. 그 하우저가 화성에 가서 만난 그 갈색머리 미녀 첩보원들이면 항상 그 만나죠. 그렇죠. 제임스 본드에겐 본드걸이 있듯이 그렇죠. 그 멜리나라는 그 여성도 그 근육질 섹시한 미녀도 옵션이다. 돈 주고 산 거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양쪽 논란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힘들어요. 헐리우드에 충실하자면은 전자가 전자가 네. 기본인데 네. 근데 그 버호벤 감독 본인이 네. 그 감독 본인은 전자를 주장을 합니다. 그게 맞다. 그랬나? 반대인가? 아놀드와 폴 버호벤이 서로 반대편에서 서 있어 주장을 했어. 따로. 그렇습니까? 그 블레이드 러너 때도 그랬어요. 그거 재밌네. 감독하고 해리슨 포드가 서로 다른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야지 되지, 사실. 예. 그래야지. 아마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짜고 치는 것 같아. 예. 그 영화 내부에도 양쪽의 주장을 모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근거죠. 네. 그런 게 수두룩하게 깔려 있습니다. 네. 그 양쪽 주장들은 다 우리가 근거가 더 많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 그냥 둘 중에 하나를 마음대로 골라 잡아라 라고 감독이 미리 안배를 한 게 아니냐.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몇 가지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을 해보죠. 네. 이 폴 버호벤이 이 영화에 나쁜 장난 하나 쳤어요. 뭔데요? 폴 감독은 분명히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구라는 치면 안 됩니다. 네. 뭐냐면은 처음 부분과 맨 끝 부분에 그 퀘이드인지 하우저인지 모를 주지사 양반이 네. 그 화성 표면으로 내팽겨치죠. 그렇죠. 갑자기. 네네. 그 1기압의 환경에 있다가 거의 0기압의 환경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우주복도 없이. 네. 인간이 1기압의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0기압의 공간에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죽죠.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물론 화성에는 이제 우주 공간과는 다르게 대기가 약간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나 있냐면은 그 영화 마션에 자주 구체적으로 수치가 막 나오죠. 네.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0.6% 수준입니다. 1%가 안 돼요. 아주 희박한 거죠. 예. 대부분이 이산화탄소고 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기압도 당연히 거의 0기압에 가깝습니다. 네. 영화에서는 그 주지사님의 막 이 눈동자가 막 튀어나오고 그렇죠. 혀가 튀어나오고 얼굴이 네. 막 커지면서 되게 뭐라 막 그러나. 끔찍한 장면이죠. 예. 혐오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혐오스러운데. 이게 잘못된 상식이라는 점입니다. 진공 상태에 갑자기 사람이 들어가면 빵 터져버릴 거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 1기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큰 압력은 아니에요. 네. 사람의 신체는 1기압 정도는 버팁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네. 수심 10m 들어갈 때마다 평균적으로 약 1기압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심 10m 물속에 들어가면 그 수표면, 그 해수의 표면에서의 1기압이잖아요. 네. 10m 들어가면 2기압이 되는 거예요. 예. 20m 들어가면 3기압 되고, 네. 10m당 1기압씩 추가된다고 보면 되는데, 네. 이 정도 압력은 맨몸으로 스킨다이빙 하는 사람들은 여유있게 받아냅니다. 그랬군요. 예. 물론 이제 코에 펌핑을 해가지고 내부 압력을 높이고 막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큰 압력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신체 내부보다 신체 외부의 압력이 더 세지는 거죠. 네. 그럼 2기압, 3기압, 4기압 세져도 몸이 버틸 수 있게 돼 있다. 외부의 압력은. 왜 물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반대로 오히려 내부가 1기압이고 바깥이 0기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거 별거 없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아주 쉬운 예가 있어요. 바다 낚시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예, 바다 낚시도 좀 하시죠. 네. 갯바위나 이제 포구에서 하는 낚시 말고 배를 타고 나가서 하는 낚시 중에는 굉장히 깊은 수심의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보통 한 2, 30m에서 우럭, 우리가 회로 잘 먹는 우럭을 네. 잡아보면은 2, 30m만 해도 우럭은 거기가 벌써 4기압이에요. 예. 4기압에 적응돼 살고 있던 우럭이 낚시에 걸려서 순식간에 이제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아. 그럼 3기압이 확 줄었습니다. 네. 우럭이 빵 터지냐? 전혀 안 터집니다. 예. 전혀 멀쩡해요. 끄덕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한 7, 80m 정도까지 내려가지고 잡게 되면은 네. 거기는 한 9기압, 10기압 되죠. 그럼 이제 그렇게 깊은 곳을 잡은 우럭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내부 신체 장기 내부의 압력이 높아서 그게 부풀어 오르면서 그게 입으로 약간 밀고 나와요. 그걸 낚시꾼들 중에 그게 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혀가 아니고 내부 장기가 약간 부풀어 오면서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이 정도 되려고 해도 최소한 5, 6기압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5, 6기압을 해도 우럭은 그만큼 버틴다는 거죠. 안 터져요. 예. 그 5, 6기압에도 우럭도 안 터지는데 네. 사람이 1기압, 0기압이라고 터지겠느냐. 네. 이과 출신이 또 너무하시네, 정말, 폴 그러니까요. 버맨 감독. 인류 역사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그 북해, 노르웨이 해안에 있는 북해 북해? 석유 시추선에. 예. 근데 굉장히 심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수부들을 위한 설비가 있거든요. 네. 거기 그 설비에서 바이포드 돌핀이라는 사고가 났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인터넷상에 자료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바이포드 돌핀 사고. 예, 바이포드 돌핀 사고라고 네. 쳐보면은, 다양한 자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네. 끔찍한 사고였어요. 뭐냐면, 잠수부 4명이 심해에서 작업을 하다가, 네.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감압 설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감압 설비가 있어요. 심해에 들어가서 몇십 기압에 있다가, 네네. 이렇게, 갑자기 수면으로 올라오면 진짜 위험하니까, 네. 그 압력을 유지시켜주면서, 고압을 유지시켜주면서 수면으로 올라와서, 네. 압력을 서서히 낮추는 거죠. 몸이 적응할 수 있게. 그럼 몸이 적응이 되긴 되는군요. 그렇게 해야지만 잠수병도 예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천천히 압력을 낮춰야 되는데. 하긴 그 제주 해녀들도 그럼요. 그 깊게 가갖고는 숨을 어느 정도는 그 보존한 다음에 예. 서서히 천천히 올라오죠. 천천히 올라옵니다. 30m만 들어갔다가도 급하게 올라오면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와야 되고, 네네. 상식적으로 다이버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내가 내신 그 공기방울, 네. 공기방울보다 빨리 올라가면 안 된다.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그냥 관습적인 얘기고, 네네. 최대한 천천히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감압 설비에서 천천히 감압을 시키던 도중에 네. 9기압 상태에서 누군가 실수를 해가지고 문이 열려버렸어요. 9기압에서 9기압에서 갑자기 1기압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랬군요. 그 정도면 사람이 터집니다. 끔찍한 사고였네요. 예, 끔찍한 사고가 났죠. 아이고. 4명이 즉사했습니다. 그 시신도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했고요. 다 분리가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폭발이 되는 거지. 네. 1기압, 0기압 차이로는 폭발이 안 된다. 그럼 우주공간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 화성은 그나마 좀 나은데 우주공간은 아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완전 0기압이고. 네네. 그 다음에 우주공간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온도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영하 200 몇십 도니까. 예. 네. 실제로 우주공간에 노출된 사고가 있었어요. 약 한 15초 정도. 사람이? 예. 오. 멀쩡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죠. 예. 일단 압력이 굉장히 낮은 곳에 가면 일단 신체는 안 터진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혈액 속에서 질소나 산소가 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이제 잠수병을 유발하는 원인이거든요. 질소 중독 같은 거 걸리고 네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피부나 점막에 수포가 발생하기도 하고 고막 같은 경우는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고막은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데 그건 천천히 발생되는 현상이라서 30초 이내로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긴 예. 그 해발 3,000m 이상 올라가면 우리가 현상이 겪는 벌어지죠. 그 고산병. 고산병이 있는데 고산병이 오지 않다 하더라도 몸이 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몸이 붓고 얼굴도 붓고 그 손도 붓고 심지어는 김치 같은 거 예. 진공 포장해서 갖고 가면은 빵빵. 빵빵해져요. 예. 예. 그런 곳에 노출되더라도 인체에서는 폐에 있던 공기가 급속하게 빠져나간다거나 네. 한숨을 훅 쉬게 된다거나 네네. 아니 방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건 당연한 일이죠. 압력 맞아요. 차이니까. 그거 말고 인체가 심각한 타격은 안 받고 물론 몇 분 이상 있게 되면은 어차피 공기가 없으니까 질식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해줬던 온도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우주 공간에는 진공이잖아요. 네. 매질이 없는 겁니다. 온도를 전달할 물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각이 안 됩니다. 죽인다. 냉각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복사열이에요. 복사열. 인체 체온이 35도쯤 된다고 치면은 네네네. 적외선 복사로 온도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순식간에 오르지도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화 마션 말고 네. 꽤 오래전에 영화 미션 투 마스에 보면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우주복 헬멧을 벗어버리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럼 얼굴이 하얗게 확 얼어버리거든요. 네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라라는 거지, 예. 이게 모두. 서서히 얼어가면서 서서히 질식해서 죽지. 그렇군요. 10초 만에 확 얼어버리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럼 물 속에서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잠시 동안은. 잠시 동안이라면. 예. 잠시 동안이라면 그런데 이제 그거 보통 나사에서도 30초 이내 면은 치명적인 손상 없이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한 손상 없이 회복된다.
야, 30초 이내라면. 자, 역시 이과 출신들이 진행하니까 좀 달라요, 지금. 지금 우리, 혹시, 지금 게시판에 안 들어가 봤는데, 원고 보느라고. 예. 게시판에 들어가면 좀 원성이 자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 출신들 중심으로. 예. 계속 해주시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우주공간에 튀어나와도 30초 이내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네. 이 영구적인 손상 없이 건강하실 수 있으니까. 네. 또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우주공간에 나가서 한번 튀어나가진 마시고. 아, 뭐, 굉장히 위험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사실은 그 실제 우주 비행사들 사이에서는 그 순간적인 노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출되는 순간에 방사능 오염이 됩니다. 태양에서부터 직사광선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는 예.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암이 걸린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주복에는 그 차폐 장치가 다 있으니까요. 네. 어지간하면. 우주복은. 네.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을 만한 폴 버호벤 감독이 네. 이 처음과 끝에 주지사 양반의 눈이 막 튀어나오는 장면을 만들어 놨어요. 네. 이것은 그 과학적 올바름을 버리고 관객의 취향에 맞춘 장면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주인공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죠. 예, 극적인 긴장감을 막 주기 위해서. 네. 그러다가 이제 화성의 대기가 막 생기면서 멀쩡해도 살아나요. 살아나죠. 눈이 이만큼 튀어나왔다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갑니다. 예.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보면은 거기도 우주선의 선체에 문제가 발생해서 네. 우주인이 잠시 우주복을 벗고 우주공에 노출됐다가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돌아옵니다. 그렇군요. 그 영화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교한 영화예요. 예. 그런 영화도 있는데 왜 이렇게 품위 없이 과학적 거짓말을 치는가? 이게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아, 네. 아마 그 토탈 리콜 영화를 얘기하면서 영화평을 하면서 이 과학적인 사실을 들면서 이렇게 감독을 디스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얘기 많이 나온 얘기예요. 예. 네. 두 번째 얘기할 만한 장면이 또 있습니다. 네. 더글라스 퀘이드가 화성까지 갔어요, 이제. 네. 가서 호텔 방에 이렇게 딱 있는데 문을 누군가 두들기고 들어옵니다. 네. 근데 그 들어온 사람이 리콜사에 소속된 의사예요. 의사가 들어와서 이 사람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장면은 지금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은 정확하게 그 영화 인셉션을 연상시킵니다. 그 의사가 들어와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지금 퀘이드한테 당신은 지금 화성에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리콜사의 침대 위에 누워있다. 지금 이게 당신이 느끼고 있는 이게 현실이 아니고. 이게 현실이 아니고. 기억 이식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당신이 망상에 빠져서 꿈을 꾸고 있는 거다. 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들어왔냐? 나는 어떤 다른 장치를 이용해서 당신의 꿈에 들어온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다. 네. 근데 당신은 이 알약을 먹고 빨리 꿈에서 깨야 된다. 네. 이거는 뭐 매트릭스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알약을 주니까. 네. 그러니까 인셉션에 보면 이제 상대편의 남의 꿈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도. 네. 그 의사가 이 퀘이드가 당신은 하우저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네. 하우저가 자신의 말을 안 듣자 또 문을 열고 그 퀘이드의 부인 로니 샤론 스톤까지 동원을 합니다. 부인까지. 샤론 스톤까지 들어와서 네. 당신은 지금 화성에 있는 게 아니다. 빨리 깨어나라.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약 네. 먹어라. 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진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흔들릴만 하죠. 다른 사람의 꿈속에 침투해서 대화를 하고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인셉션에서 제기한 그 소재인데, 그러니까 결국 인셉션이 90년작 토탈 리콜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겠군요. 예. 네. 근데 거기서 인셉션의 등장인물들과는 다르게 퀘이드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어떻게요? 인셉션에서는 그 토템을 갖고 다니죠. 이렇게 팽이 같은 걸 돌려서 이게 안 쓰러지면은 꿈이고 쓰러지면 현실이다. 아, 네. 그런 걸 갖고 있는데 토템을 갖고 있는데 퀘이드는 좀 과격한 방법을 택해요. 의사가 머리에 총을 딱 대고 네. 이게 진짜 내가 꾸는 꿈이라면은 네. 내가 여기서 당신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 죽이겠다. 네. 그랬더니 의사가 거기서 당신이 나를 죽이게 되면 망상이 더 심해지면서 뭐 저거 막 설명을 하는데 별로 신뢰가 안 가고 결정적으로 의사가 긴장을 해서 이 머리에서 땀이 한 방울 또로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케이드는 딱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자기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고로 이것은 꿈이 아니다. 꿈이 아니다. 쏴버립니다. 오. 폴 버호벤은 굉장히 과격해요. 그 자리에서 이마 한복판에 총을 쏴버려요. 야, 확실하네요. 예. 여기서 그냥 평범한 그냥 광산 노동자였던 예. 사람이 냉철한 그런 아주 판단력을 갖고 참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냉철한 판단력과 그 과감한 행동력을 갖고 있는 1급 첩보원이라는 게
증명되는 저 거죠. 이 장면이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오는데 네. 결국 이 장면을 좋아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인셉션을 바라보게 되자 네.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전 이 장면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거랑 이게 분명히 어떤 밀접하지는 않아도 약간 차용한 흔적은 남아있다. 네. 근데 인셉션은 뭐 그거 차용했다고 해서 나쁜 영화가 아니고 네. 굉장히 위대한 영화 중에 하나죠. 네. 그 인셉션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차마 정리가 안 돼서 어떻게 뭐 얘기할 만한 큰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요. 얘기하다 보니까, 예. 얘기 취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았어요. 예. 그래서 음악을 하나 듣고 올까 합니다만. 예. 예. 자, 요럴 때 이제, 요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가 또. 예. 1부에서 호이님이 신청해 주셨나요? 달 그림자. 예. 이게 뭐냐면은, 최종병기 활, 야. 그 OST 중에 있는 건데, 오늘 오프닝 멘트는 뭔 얘기냐면, 오디세이 있잖아요. 오늘 아까 활 얘기. 예,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나오지 않는 예. 진짜 오디세이라는 활 얘기하면서 이게 다 개소리다라는 그런 얘기. 네. 자, 달 그림자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신청곡을 모두 소화를 했거든요. 일단 마지막에 한 곡을 또 들어야 되니까 혹시 듣고 싶으신 곡 있으면은 지금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SF 덕후임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소소님, 예. 그래서 여러 자료 사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오케마리님도, 사도요한님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엘비스33님도, 은근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 물뚱님 팬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인셉션으로 가지 않을까 잠깐 생각했는데 오늘 요 스토리는 마지막에 양념으로만 넣어주는 것인가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인셉션은 사실 그 SF라기보다는 심리학 영화로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심리에 대한 집착적인 탐구거든요. 네, 인셉션에 대해서 언제 다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재밌는 영화고. 좋습니다. 저는 한 블레이드 러너만큼 아닌데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예. 볼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있고 참 그 게시판에 댓글로 자료를 정말 많이 올려주시네요. 예, 소소님. 예. 토탈리콜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니까 얼굴 갈라지는 장면. 예. 아유. 저 장면이 저게 2D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인데. 네.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획기적인 반응을 가져왔죠. 90년이었으니까. 신기했어요, 아주. 네. 그러고 야, 정말. 또 올려주셨고. 예,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정말 젊었네요, 이때. 굉장히 젊었죠. 네, 예. 이때만 해도 물론 중년의 나이로 가는 거였지만, 지금에 비하면 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이자 끝으로 언급할, 네요. 토탈리콜의 중요한 장면은, 네. 이 장면이 사실 이제, 이 전체 시리즈, 지금 오늘이 벌써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한 시리즈가 5번째거든요. 네. 그 5번째 최종 결말을 그 마감을 해줄 수 있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네. 예. 결국 그 퀘이드가 리콜사에서 자신이 하우저일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네네. 탈출을 해가지고 도망가다가 하우저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얻게 되고 네. 그 가방을 열어서 비디오를 켰더니 하우저가 나옵니다. 즉 자신이 나옵니다. 자기가 나오는데 과거의 자신이죠. 그게 나쁜 놈이었어. 거기서까지는 나쁜 놈이 아닌 걸로 나옵니다. 그런가요? 예, 네. 예. 나중에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네네네. 즉 기억이 소거되고 재의식 되기 전에 내가 영상을 찍어서 네. 미래 이미 기억도 잃어버리고 재의식돼서 전혀 다른 자아를 가진 나 자신에게 네. 하는 말을 담아놓은 영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우저 역할로 나온 그 주지사가 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이런 대사입니다. You're not you. 예. 너가 아니고. You're me. 너는 나다. 너는 너가 아니고 너는 나다. 이게 완전히 이게 무슨 아닌 게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 아닌 게 아니고 노노 예스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예. 아닌 게 아니고 그렇다. 노노 예스 이런 것처럼 You are not you, you are me. 예. 정말 특이한 대사지만 이게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네. 대사라는 거죠. 네. 하우저는 이제 화성을 지배하고 있는 독재자 코헤건의 부하로 활동하던 첩보원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코헤건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원래 나쁜 놈이었다가 네. 코헤건의 음모를 알게 되고 그 음모란 게 그거죠. 화성에 이제 저 기계만 고대 외계인이 만들어놓은 기계만 작동시키면 누구나 숨쉬고 편안히 살 수 있는데 네.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네. 광산 캐도록 네. 산소 공급권이라는 무기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대 외계인의 기계를 가동시키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나쁜 놈이구나 코헤건이 그걸 알고 하우저가 코헤건에게 저항하려다가 네. 싸우려다가 붙들린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을 소거당하고 노동자 퀘이드로 재탄생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하우저는 자기가 혹시 잡힐지도 모른다. 네네. 그런 때문에 미리 안배를 해둔 거죠. 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네. 이 상황에서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앞서 얘기했던 그 블레이드 러너나 공각기동대에서의 논점과는 또 다른 상황인 거예요. 네. 저희는 계속 이 시리즈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몸을 갈아 끼울 수 있을 때 네네. 자아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것은 바로 기억과 사고방식 뭐 이런 걸로 유지가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이 퀘이드와 하우저의 관계는 기억이 바뀌었는데 몸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예. 하우저와 퀘이드의 케이스에서는 그 퀘이드는 이미 기억 유체에서 다른 자아를 갖고 있어요. 예, 예. 하우저가 아닙니다. 그냥 네. 퀘이드예요. 네. 근데 하우저는 퀘이드에게 너 그거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네 기억이 복제된 거고 너는 나다. 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퀘이드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는 거죠. 예. 무슨 소리냐? 난 저기서 노동하고 있는 퀘이드인데 하우저라는 놈이 나타나서 내가 하우저라고 주장을 하는 거다. 얼굴만 나랑 똑같이 생긴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자아가 기억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여태까지의 이야기였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서는 어떤 그 일관된 자아의 정체성이라는 게 몸에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군요. 끝까지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그러니까. 예,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하우저와 기억이 소거된 퀘이드 그 둘에다가 한 명을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퀘이드가 이제 뭔가를 깨달았잖아요. 예. 야, 내가 원래 퀘이드가 아닐 수도 있어. 네. 내가 하우저일 수도 있어. 네. 그렇지만 난 퀘이드였던 시절에 기억이 다 있어. 네. 이건 각성한 퀘이드라고 보면 또 제3의 인격입니다, 이거. 그렇겠네요. 예, 점점 늘어나는 거죠. 네. 도대체 누가 누구냐는 겁니다. 화성을 해방시킨 거, 최종적으로 그 코헤건의 음모를 분쇄하고 네. 발전기를 가동시켜서 화성의 대기를 공급한 사람은 하우저도 아니고 퀘이드도 아니고 제3의 인물, 새로운 퀘이드다. 각성한 퀘이드다. 각성한 퀘이드다. 네. 이런 답까지 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혼란이죠. 네.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여기서 어떤 답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기억, 나의 기억만이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의 기억이 나의 자아를 규정한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네. 머릿속에 기억과 나라는 생명체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가? 그것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섞이지 않는가? 네네. 뇌를 이식한다는 건 아직 미지 영역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뇌를 다른 육체에 이식했을 때 그 뇌가 기억을 유지할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뇌의 기억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도 수상하죠. 사고방식도 이식이 될 수 있느냐? 네. 복제가 될 수 있느냐?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의 나, 즉 자아를 구성하는 것은 내 몸과 내 머릿속의 기억, 나의 사고방식, 나의 취향, 나의 습관 거의 모든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된다는 네, 거죠. 네. 아직 그게 분리가 안 됩니다. 어느 하나만 떼어내서 그게 나라고 주장한다는 거 좀 위험하지 않느냐. 네. 결국 다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진지하게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해 본다면은 답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두고두고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자면 네. SF를 즐기는 법은 바로 이런 겁니다. SF가 왜 즐거운가 하면은 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에 가서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들에 대해서 재검토해볼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죠. 그렇게요. 그러니까 예.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 객관화하는 것, 떠나서 봐야죠. 대상화하는 예.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이 그러나 그런 그렇게 다른 세상에 가서 뭔가를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또 위험하다. 또 위험하다. 예. 일종의 지적 게임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지적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 심각하게 들어가면 철학적 얘기인데요. 예. 오늘 덕분에 토탈 리콜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인가? 인간의 몸과 예. 뇌와 기억과 또 이식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 이거를 토탈 리콜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꼴똥아이티님 저도 팬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삭 아시모프가 처음이었다고요, 소소님. 여고생 때 과학쌤 책장에서 빌려서 읽기 시작하셨대요. 대단하시네요. 예, 예. 그래요. 꼴똥아이티님도 아이삭 아시모프 소설로 이렇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자, 결론 내려주시죠. 오늘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주제를 얘기했는데, 네네. 영화 토탈 리콜의 마지막 장면이 화성을 구한 주지사님과 그의 그 갈색머리 미녀 네. 둘이서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 예. 엄청 해피하게 끝났잖아요. 그렇죠. 화성을 해방시키고 푸른 하늘을 되찾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그 갈색머리의 멜리나가 주지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네. 이 모든 것이 정말 꿈만 같아요. 네. 그 순간 주지사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진짜 모두 다 꿈이면 어떡하나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우와. 그랬더니 멜리나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이게 진짜 꿈이라면 깨기 전에 나한테 키스해달라. 그러고 주지사님께서 키스를 하면서 영화가 갑자기 화면이 탁 꺼지고 자막이 올라갑니다. 네네네. 꿈일까요, 아닐까요? 아닐까요? 꿈일까요, 아닐까요? 하지만 예. 매우 헐리우드다운 예, 그런 결말이죠. 해피 엔딩이기도 하네요. 국민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코너에서 제공하는 물뚝심송의 나투데이. 네. 여태까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시리즈 누구인가. 5편이 진행되었는데 네. 5편의 마무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태까지 실제로 이 방송을 들으신 걸까요? 오늘 게시판을 안 읽었으면 예. 오늘 생방송이었을까요,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게시판 읽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건 아니었고요. 이 모든 것이 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뇌 속에서 벌어진 망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딱 깨어나는 순간 실제 없었던 일일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청와대에 저런 분이 앉아 계시다는 게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집단 최면을 해서 몇 년간 꿈을 꾸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예. SNS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은 멸망했고, 네. 우린 지옥에 살고 있는 거다. 이건 참 블랙 유머네요. 그렇죠, 블랙 유머죠. 소소님께서 엔딩을 올려주셨고요. 자, 저쪽에서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꼴통하이트님, 인간의 뇌는 불량률이 높은 라이터블 ROM이다. 라고. 이분이 그야말로 IT 업계 종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확실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오늘 엔딩곡 아무도 신청 안 해주셨기 때문에 국립 끝에 제가 스페이스 오디티 기억하시죠? 죽이죠. 예, 데이빗 보이의. 예. 전 이 노래 어렸을 때 TV에서 보는데 무표정한, 아무 표정 없는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을, 눈도 거의 깜빡이지 않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막 흘러요. 그래서 이 아저씨 왜 이러냐 이랬는데. 그게 눈을 안 깜빡거리니까 눈이 이제 아파서. 그런 거죠? 예. 우리는 그것을 벌써 재작년이 됐군요. 그렇죠. 재작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걸 봤습니다. 사람이 눈을 깜빡이지 않고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눈물이 난다.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생리적인 현상이다. 예. 이게 우주 사고란 뜻이죠. 스페이스 오디티가. 그렇죠. 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물뚝심송의 나투데이도 마치고 오늘 제 방송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